안녕하세요. 브라드 타이거입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나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해 주는데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생산성이 있는 일을 할 경우, 그러니까 근로나 사업을 할 경우에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동시에 지원해 주는 제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입니다. 2021년에는요 3월에 반기 신청이 있고요 5월에 정기 신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기한 후 신청이 기다리고 있고요 9월에는 올해 상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 돌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록 소득은 작지만 일을 하거나 사업소득을 내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근로를 장려하고 사업을 장려해서 소득이 적은 부분에 대한 실질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이죠. 그러니까 실업자나 실직자가 되어서 놀고 있는 것보다는 근로를 하는 것이 국가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미래를 위해서는 좋다 하는 개념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때에는 먼저 자격이 해당되어야 됩니다.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득 요건이 해당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재산 요건, 그리고 기타 요건들까지 모두가 다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데요. 먼저 소득 요건입니다. 2021년에는 2020년 지난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 호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이하의 총소득 기준을 만족하셔야 되고요. 자녀장려금은 단독 가구, 호벌이 가구 할 것 없이 연간 4천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맞추면 소득 요건은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독 가구는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그러니까 나 혼자 살고 있다 하면 단독 가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호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양 직계 존속이 있는데 여기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경우, 다만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여기까지도 포함됩니다. 맞벌이 가구는요, 두 사람이 다 돈을 버는 경우인데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요.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 생계를 같이 할 것, 그러니까 행정상으로도 같이 살고 있고 실제도 같이 살고 있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산 요건인데요. 지난해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건물, 예금 이런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일 것, 여기에 해당되어야 하고요. 재산을 평가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부채 차감할 수 없다 하는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동차를 소유한 것이 재산으로 환산할 때는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재산 요건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만약 자동차 탈락 기준과 관련된 2021년 내용이 궁금하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영상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기타 요건이 있는데요. 2020년 12월 31일 지난해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이렇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2020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니어야 된다. 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니어야 된다. 여기는 배우자도 포함인데요. 여기에서 전문직 사업이라는 것은 보통 변호사나 회계사, 의사 이런 사자가 들어가고 있는 직업이 전문직으로 포함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을 살펴보면요. 먼저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신청을 하고요.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정기 신청을 놓치신 분들이 기한 후 신청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단기별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 소득 2020년 7월에서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때는 산정액의 절반이 아니라 50%가 아니라 35%만 지급을 해주는데요. 이후 정기 신청해서 합산해서 계산을 해보고요. 여기에서 산정액이 초과되었든지 또는 모자라든지 이런 내용을 조정한 이후에 나머지 금액을 정기 신청해서 합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에 대한 반기 신청은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하고요. 12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이렇게 신청 기간이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 반기 신청은 1년에 2번 해서 총 4번의 신청 기간이 있다 하는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연간 총소득은요, 2020년에 발생한 소득 모두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나 배당, 연금 소득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연간 총소득 이렇게 부르는데요. 만약에 자영업을 하거나 소상공인 또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업종별 조정률도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도매업은 조정률이 20%이고요. 농업, 임업, 어업 이런 업종은 30%, 제조업 이나 음식점, 건설업 여기는 45%, 상품 중개, 숙박, 출판, 영상, 방송통신, 금융보험 이런 업종은 60%, 서비스업은 75%, 부동산 임대나 기타 임대업, 인적 용역이나 개인 가사 서비스는 90% 이렇게 업종별 조정률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매출이 5천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도매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정률을 적용해서 1,000만 원을 수익으로 보는 것이고요.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5천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4,500만 원이 수입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정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내가 수입이 적다, 돈을 적게 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최근 음식점업이라든지 자영업자들 중에 실제 소득은 되지 않는데 매출만 높다고 해서요, 이 조정률이 잘못 적용되어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여기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의 산정 모형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총 급여액이 일정 구간까지 높아질 때는 지급액이 올라가지만요, 맞벌이 같은 경우에 1,700만 원 이상 급여가 되면 이후부터는 금액이 낮아집니다. 지급 금액이 낮아집니다. 호벌이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원 구간에서 낮아지고요. 단독 가구는 연간 900만 원 수입부터 낮게 지급되는데요. 최대 지급 금액은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호벌이 같은 경우에는 260만 원까지, 단독 가구는 15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요.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3명일 때 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공이 21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3명일 때 2,500만 원까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장려금을 최대 금액 210만 원까지 받고요. 자녀가 1명일 경우에는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2명은 1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죠. 신청하실 때는 ARS 전화 1544-9944 여기에 신청하셔도 되고요. 모바일 앱 손택스나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직접 거주지 세무서를 찾아가셔서 서면으로 신청하셔도 되는데요. 최근에는 전자신청이 대세니까요,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를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 일을 하면서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다면 내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에 신청 자격이 되는지 꼭 한번 면밀히 확인하셔서 장려금 혜택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